자,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김영랑이죠. 자, 이 작품에서 반드시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요. 뭡니까? 김영랑입니다. 김영랑을 모르고 있으면 이 작품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왜죠? 라고 말하면 자, 모란이 나오죠. 그죠? 모란이 언제 펴? 거기 나온 것처럼 봄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봄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럼 봄을 기다리겠다는 거. 김영랑은 몇 년대 시인이야? 거쳐내고는 누누이만 하지만 이런 연대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몇 년대야?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면 뭐야? 당연히 일제강점기죠. 그죠? 그럼 일제강점기에 봄이 나왔으니 당연히 뭐야? 네, 광복이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파악 안 하셨으면 미안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오케이? 듣고 계신 거죠? 자, 보세요. 1930년대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전부터 얘기할게요. 자, 우리나라 문학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말하면 1910년에 뭐에 말하는 것처럼 한일합방이 되는 거죠. 이 한일합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19년 바로 3.1운동이죠. 이때까지를 우리나라 문학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일제가 무슨 통치를 펴? 바로 무단 통치를 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 문학에서도 작품이 생산되기가 너무 힘든 구조였던 거죠. 그러다가 3.1운동을 계기로, 그죠? 일제가 뭐 하는 거야? 아, 무력으로만 억압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진 시인들과 잡지, 뭐 신문사 또는 여러 가지 뭐 교과서, 뭐 학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1920년대 초반은요, 약간은 뭐야? 좌절 또는 뭔가 뭐 상실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이 되면요.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뭐 제일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김소월, 한용운 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정시가 대두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게 30년대인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로 얘 때문이에요. 20년대 후반, 이걸 아셔야 됩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요. KAPF, 카프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카프 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카프 문학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경향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목적시라고 말을 합니다. 경향시하고 목적시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문학작품에 목적을 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특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화가 쓴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동개혁운동을 흔히 말한 사회주의죠. 이해가십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자꾸 문학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92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읽다 보면 자꾸 뭔가 쇠뇌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선동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 20년대 후반에 반발해서 등장한 인물이 김영랑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작품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김영랑은 30년대 바로 뭐야? 바로 순수시파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순수시파. 야, 문학작품은 그냥 문학이야. 순수하게 자신의 서정을 노려야지. 왜 자꾸 여기다가 목적을 집어넣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김명락은 뭐 하는 거야?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만 노래합니다. 시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한 봄을 갖다가 광곡이라고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시가 되는 거예요. 김명락은 절대 이렇게 노래 안 해요. 이때 봄은 진짜 계절 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해? 모란의 개화시기죠. 개화시기. 이 작품에서 말하는 봄은요, 그냥 진짜 계절 봄이에요. 자신이 1년 동안 가장 학수고대하는 꽃인 모란이 피는 개화시기죠. 그런데 모란이 피는 게 개화시기가 짧아요. 이해가십니까? 그 짧아서 뭐 한다는 거야? 자신의 1년 동안 너 왜 사니? 그러면 모란을 보려고. 그러니 지금 말한 것처럼 겨울이야. 어때? 기대가 안 가? 가죠. 왜? 조금 있으면 뭐 할 거니까? 봄이 올 거거든. 봄이 오면 뭐 할 거니까? 모란이 필 거거든. 하지만 이 경험을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뭐가? 수학여행 가죠? 예를 들면 5월 달에 수학여행 간다고 생각해봐. 중간고사 끝나고. 어때? 3월이야. 그래. 중간고사. 조금만 참고 공부해서 중간고사만 시험 잘 보면 기쁜 마음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어. 그죠? 자, 내일이 수학여행이야. 기뻐 안 기뻐? 기쁘죠. 자, 오늘 수학여행이야. 어때? 갑자기 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에? 왜죠? 며칠 있으면 수학여행이 끝날 거니까. 끝나면 수학여행이 다시 안 오겠죠. 대학교 가서 MT나 가야 또 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할 거야, 이 사람? 기다리고 우울해할 거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좋은 점은 당연히 뭐겠어? 자신이 학수고대하는 모란의 개화식인 거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겠어? 당연히 그 모란이 개화도 하지만 모두에 소멸도 하거든요. 그럼 자기는 또 뭐 해야 돼?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때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다리면서 우울해야 된다는 거죠. 요건 배경 지식. 자, 이제 본문 읽고 난 다음에 필기는 나중에. 아시겠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요. 하지만 배경 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김영랑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 사람은 순수시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생각나는 거. 김영랑. 김영랑 하면 김영랑에 대한 특징이 바로 뭐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언어의 조탁이 뛰어나다. 이 말이 들어가면 김영랑에 대한 설명으로 무조건 맞아요. 언어의 조탁이 뭐예요? 선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즉 어휘의 사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외적인 거지만 이 사람이 순수 18호만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작품에다가 자신의 뭔가 다른 목적을 집어넣는 작품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도굴차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얘는 중요한 건 일단 여기니까. 보세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갑니다. 자를게요. 시를 볼 때는요. 항상 화자를 봐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화자를 잡으시는 거고 작품에 나가 등장하면 화자가 작품에 내재하는 거고 나가 없으면 작품 밖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목입니다. 보세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어쩌라고? 피었어 안 피었어? 피기 전이라는 거죠. 왜? 피기까지는이니까.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누가? 나는. 나가 등장했죠? 그럼 뭐해? 화자가 작품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누가? 내가. 어쩌라고?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 봄은 나의 것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 아직이 보이죠. 아직은 성분을 2학년 때 갖춰내고도 아직 성분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성분을 말하면 뭐예요 이거? 품사나 성분을 말하면 부사어 또는 부사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부사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어? 아직을 빼버려봐. 어때?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차이점이 뭐야? 뭔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부사어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뭐해? 몇 문제 나오겠어? 많이 나와봐야 세 문제겠죠. 한 문제는 뭐겠어? 종합적인 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 부분적인 거 물어보겠지. 뭐에다가? 봄이라든가 모란에다가 밑줄 그겠죠. 오케이? 마지막에 밑줄 그다음에 뭐에 밑줄 그겠어? 찬란한 슬픔의 봄이죠. 이렇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낸 겁니다. 대단하게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물어볼 만한 거 물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천해구는 선지에다가 뭐해?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해? 가능성이 너무 높은 작품이죠. 왜? 찬란한 슬픔의 봄. 뭐야? 역설법이죠. 그러니 역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봄에다 밑줄 긋고 뭐해? 진짜 속성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물어보겠죠. 만약에 다른 것을 준다면 뭐해? 이육사라든가 아니면 윤동주의 작품은 큰일 나죠. 왜? 걔네들은 독립이거든요. 이해가심? 여기 있는 봄하고 속성이 다르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뭐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다고. 언제야?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네, 미래예요. 그럼 떨어져 버린 날이니까 뭐해? 떨어졌어? 아니지. 앞으로 떨어질 거지. 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누가? 내가? 어쩌라고? 서름에 잠긴다고. 그 서름은 바로 무슨 서름이야? 봄을 여인. 여인이 뭐야? 잃어버린 거죠. 왜 봄을 잃어버렸어? 그 앞에 서 있잖아. 모란이 뚝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모란은 봄을 상징하는 거지. 왜? 모란이 떨어졌다는 건 봄을 여인 거니까. 이해가심? 그러니까 봄하고 모란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보여? 비로소죠. 그죠? 왜? 부사어를 쓴 거죠. 써서 뭐 하는 거야? 그때서야 드디어 이런 얘기죠.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뭐가 5월이 뭐라고? 무덥던 날이라고. 이거 언제지? 그지?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뭐가? 꽃잎이 떨어져 누웠다고. 5월이면 계절적으로 언제야? 거의 끝이고 여름이라고 봐야지. 그치? 보통은 봄이 2, 3, 4니까. 3, 4, 5 아니야? 2, 3, 4야. 음력으로. 아시겠죠? 자, 꽃잎마저 시들어버렸어. 뭐가? 꽃잎이 떨어졌죠. 이미 떨어진 건 낙화는 오래전에 일어난 거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에 떨어진 꽃잎이 시들어버렸다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뭐가? 모라니. 천지에서 자취를 잃어버렸다고. 떨어진 것도 당연히 사라져버렸다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뭐가? 내 보람이 뻗쳐올랐다고. 내 보람이 뭔데? 나의 보람이죠? 그럼 이 사람의 보람은 뭐야? 모란이에요. 그 모란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느니 뭐해? 모란이 졌느니 보람이 사라졌느니 이 얘기죠. 그럼 너 왜 살아? 삶의 보람이 뭐야? 그럼 뭐해? 모란 때문에. 그런데 그 모란이 떨어졌어.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떨어진 그 모란마저도 시들어서 사라졌어. 그러니 뭐해? 삶의 보람이라는 게 뭐해? 완전히 무너진 거죠. 360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뭐가? 모란이 지고 말았다고.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뭐가? 내 한 해가? 내 한 해라는 게 뭐야? 1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왜 살아? 그게 바로 앞에 나온 뭐야? 자신의 보람이죠. 이해가심? 보람이 뭐니? 너 한 해를 왜 살아? 그러면 다 모란이죠. 근데 그 한 해가 다 가고 말아.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죠.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누가? 내가. 어쩌라고? 360날. 뭐예요? 남은 날이겠죠. 그죠? 모란의 개화식이 빼고 남는 날이에요. 섭섭해 웁니다. 왜? 모란이 졌으니까. 모란이 입히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죠? 1년하고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사한 수미상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보여야죠.
또한 표현법이 또 보이죠. 무슨 법이 보여?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을로 끝났잖아. 그게 뭐야? 목적어지, 그치? 맞잖아. 목적어가 근데 뭘로 끝났어? 종결로 끝난 거지. 이해가 심? 그러니까 시행의 종결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일반적인 다로 끝낸 게 아니지. 이 말귀도 알아들어야지.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자, 모라니 피기까지는 제목에다 밑줄으시고 써놓으세요. 1935년 작품입니다. 1935년 작품. 코마 찍고요. 커다란 삶의 소망과 기다림이 이루어진 후 그 가치가 퇴색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모란의 피고 지는 과정으로 비유. 자, 갑니다. 모란 앞에 그러시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다시 갑니다. 모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때 모란은요, 써놓으세요. 화자의 소망이자 아름다운 삶의 가치, 보람을 상징. 피기까지는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뭐라 해야 돼? 1인칭 화자가 작품의 내재, 나는 아직에다 밑줄 보세요. 아직은 뭐예요? 부사 써놓으세요. 부사어를 통해 포기하지 않은 심리를 반영, 포기하지 않은 심리를 반영, 강조.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의 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자, 봄하고 같은 건 뭐야? 써놓으세요. 모란, 소망과 동일한 의미라고 쓰시고요. 모란이 개화되는 시기로 소망이 실현되는 계절입니다. 콤마 찍고 절대 광복이나 독립 아님. 절대 광복이나 독립 아닙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은요. 있을 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에? 여성적. 써놓으세요. 여성적. 화자의 어조를 통해 섬세한 정서와 기다림의 의지를 나타냄. 콤마 찍고요. 모란과 봄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으로 삶의 의의를 의의는 다른 말로 가치, 삶의 의의를 찾는 대상임.
콤마 찍고요. 1, 2요. 왼쪽에다 묶으세요. 왼쪽에다 1, 2요 묶으시고. 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현재. 써놓으세요. 현재 시제라고 쓰시고요. 콤마 찍고,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상황. 모란 앞에 그러시고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갑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에다 미치시고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뚝뚝. 써놓으세요. 그걸 뭐라 그러지? 5글자로?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냐면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 콤마 생동감. 콤마 하나 더. 모란이 떨어질 때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에다 미치시고요. 또 역시 뭐에 부사를 쓴 거죠. 써놓으세요. 모란이 질 때까지 떨어지는 서름을 미리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슬픔에 잠기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봄을 여인 서름 미치시고요. 봄을 여인 서름 뭐겠어 당연히. 써놓으세요. 봄을 여인 서름. 모란이 떨어져 슬프고 1년간의 삶의 보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 먼저 써놓으세요.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 콤마 화자는 이미 모란이 떨어진 후 자신이 느낄 슬픔을 알고 있으며 그 슬픔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냄. 콤마 찍고 하나 더. 1, 2행의 의지적 정서가 슬픔으로 바뀜. 1, 2행에서는 뭐예요? 나는 봄을 기다릴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콤마 찍고 하나 더. 아까 음성상징어는 현장감, 구체성 아시겠죠? 옵션이야. 5월 앞에 놓으시고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가로 닫으시고요. 자, 요거는 써놓으세요. 모란이 떨어진
모란이 떨어진 과거의 어느 날, 콤마, 봄을 상실했던 경험, 봄을 상실했던 경험, 콤마, 객관적인 게 아니야. 무덥던 날은 자신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는 뭐 여기저기 세상 어디에나 이런 얘기죠. 밑줄 그세요.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삶의 보람이나 소망이 소실된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한 겁니다. 모란 떨어졌다고 뭐에 자취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무너질 것까지는. 뻗쳐 앞에 놓으시고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가로 달으시고요. 자, 가로친 분은 써놓으세요. 과거에 거듭된 경험으로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이나 보람이 절망감으로 전환되는 현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내 한 해에다 미치시고요. 자, 내 한 해는 바로 써놓으세요. 화자의 1년간 삶의 보람. 화자의 1년간 삶의 보람. 컴마 찍고 모라는 화자 인생 그 자체라는 화자의 인생 그 자체라는 유미주의는 미를 탐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미주의적 태도, 컴마 과장법이죠. 이것도 보람 폈다고 뭐 1년 한 해가 다 가고 그런 건 좀 심한 거죠. 300 앞에 주시고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가로 달으시고요. 자, 360날은 써놓으세요. 서러운 감정의 깊이라고 써놓으세요. 서러운 감정의 깊이. 한양에다 미치고요. 한양은 뭐요? 늘 한결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섭섭해 우엄내다 웁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분 여기다 쓰세요. 모란이 떨어졌을 때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과장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왼쪽에다 묶으세요. 삼행서부터 몇 행이야? 삼행하고 사행은 미래죠, 그죠? 1, 2행은 현재였지. 그 다음에 삼행하고 사행,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부터 잠길 태우까지를 묶으시고, 언제야? 미래. 써나? 행. 1행,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은 현재. 이건 행이지, 연은 아니고, 연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니까.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을 1행하고 2행이라고 해서 현재고, 셋째 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서부터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두 줄 묶으시고, 뭐라고 써? 미래라고 쓰시고, 뭐라고 써야 돼? 모란이 졌을 때 느낄 슬픔. 자, 그 다음에 5행. 5행서부터 몇 행까지? 지금 10행까지 묶으시고.
여기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까지. 뭐야 이거는? 과거죠. 과거의 경험이라고 써놓으세요. 과거의 경험. 콤마 찍고 뭐라니? 지고 난 후 절망감에 빠졌던 경험. 자, 마지막 모란 앞에 그러시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가로 닫으시고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에다 비치시고요. 여기서 아직은 뭐야? 여전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에다가 비치시고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요 써놓으세요. 모순, 형용, 모순, 형용 어법을 사용한 모순, 형용 어법을 사용한 역설법. 콤마 찍고요. 슬픔이라는 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 콤마 찍고요. 모란이 피었을 때의 찬란한 환희와 모란이 피었을 때의 찬란한 환희와 모란이 떨어졌을 때의 슬픔을 모순되게 표현. 콤마 찍고요. 하나 더. 모란이 졌을 때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졌을 때 슬픔을 알면서도 피었을 때 기쁨을 알기에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가로친 부분 아직 안 끝났어요. 가로친 부분부터 쓰세요. 표현법. 자, 첫 번째 뭐야? 슬픔의 봄을 목적어가 뒤로 가 있죠, 그죠? 뭐에? 도치법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도치법을 사용하여 가로친 부분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 당연히 정서는 기다림이겠죠. 자, 두 번째 1이행과 유사한 형태의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에다 밑줄 긋고 수미상관의 효과 네 가지 뭐라 그랬어? 첫째, 운율감. 두 번째, 구조적 안정감. 세 번째, 반복을 했으니까 뭐겠어? 운율감. 운율감 했나? 의미 강조. 세 번째, 의미 강조. 마지막 네 번째 뭐해? 여운, 형성. 운율감, 그 다음 구조적 안정감, 의미 강조, 여운 형성. 아시겠죠? 자, 왼쪽 두 줄 묶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죠. 마지막 두 줄은 현재예요. 써놓으세요. 현재. 콤마 여전히 모란이 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숙명적 기다림.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시인데요. 시험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좋아요. 다양하고요. 아시겠죠? 앞으로 넘기세요. 내용 정리합시다.
그렇죠. 다른 얘기죠. 약간의 다른 거죠. 여전히라는 건 그냥 계속 이런 얘기고, 아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뭐, 여전히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비슷한 의미긴 하죠. 약간 유사하긴 해요. 근데 약간 의미 강조가 다르진 거죠. 너 아직도 포기 안 했니?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이런 얘기고, 밑에 거는 뭐 하는 거야? 나 아직까지도 기다려. 여전히 기다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어감이 좀 다른 거죠. 앞에 거는 좀 포기할 만한데 안 하네. 이런 쪽의 의미인 거고. 밑에 거는 그냥 꾸준히 이런 쪽의 의미인 거고. 비슷해요.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자, 내용 중에 갈래. 갈래는요, 자유시, 컴마, 서정시, 컴마, 순수시. 꼭 하셔야 됩니다. 순수시. 성격은요, 당연히 낭만적이죠. 낭만적, 상징적. 왜? 모란이라든가 봄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지적,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탐한다 그래서 유미적이라고 말합니다. 유미적. 주제는 뭐 당연히 뭐겠어요?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림. 자, 특징은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 1. 이행과 마지막 두 행이 유사한 수미상관의 구조. 이걸 가끔가다 변조가 일어났다 이런 말도 해요. 아시겠죠? 변조가 변형이거든요. 두 번째 써놓으세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조탁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조탁이 돋보임. 세 번째, 모순, 형용, 어법을 사용한. 모순, 형용, 어법을 사용한 역설적 표현, 나타남. 네 번째, 부사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 다섯 번째, 음성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현장감, 의미 강조.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도치법 사용이라고 쓰시고요. 도치법 사용, 현재에서 미래, 미래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미래, 미래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 아시겠습니까? 안 끝났어? 자, 이 작품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뭐요? 밑에다가 여백 있죠? 역설법 써놓으세요. 역설법에 의해. 네, 밑에다가 역설법 한 열 몇 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인 이형기. 제목 낙화, 떨어질 낙, 꽃화, 낙화. 구절 써놓으세요. 결별이 이룩한 축복. 결별이 이룩한 축복. 자, 밑에다가 되게 쉬운 거. 그 다음에 유치원. 제목은 깃발. 구절은 소리 없는 아우성. 또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조지훈. 제목은 승무, 스님 승, 춘무. 구절은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네, 네. 자, 네 번째, 정지용. 제목은 유리창. 구절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심사는 심정.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그 다음에 고은. 니네 학교에서 기출했던 거. 고은. 제목은 화살. 구절은 저 캄캄한 대낮 같은 관역이 달려온다. 자, 그 다음에 264. 절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그 다음에 한용운. 저항시인이죠. 한용운. 제목은 미의 창조. 미의 창조. 구절.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역설이에요. 그 다음에 한용운. 네, 또 있어요. 많아요. 한용운. 제목은 님의 침묵. 님의 침묵에만 3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 뭐 있냐면 향기로운 말소리에 기먹고 꽃 담은 얼굴에 눈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그냥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호승. 1학년 때 했던 거죠. 정호승. 제목은 슬픔이 기쁨에게. 구절은 뭐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한용운의 복종. 제목은 복종. 구절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역설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그래도 좀 알려진 거? 자, 그 다음에 윤동주. 제목은 십자가. 구절은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운. 고운 또 있어. 눈길. 제목은 눈길. 구절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그 다음에 서정주. 힘들지. 서정주. 구절은 뭐야? 견우의 노래. 이거 쉬워서.
구절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두 개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김수영. 김수영. 제목은 파밭. 먹는 파밭가에서. 구절은 써놓으세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마지막 김선우. 제목은 단단한 고요. 써놓으세요. 저토록 고요하고 저토록 시끄러운 단단한 고요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나오면 역설입니다.